미안한데, 어머니, 여긴 도저히 못 살겠어요. 너무 낡고 답답해요. 저는 가슴 한구석에서 불편함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 신혼집을 사주려고 예비 며느리 혜진과 함께 집을 보러 다닌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매번 집을 볼 때마다 혜진은 불만을 쏟아내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아이들 취향이 다를 수도 있지라며 넘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태도는 점점 더 도를 넘었습니다. 급기야 우리 집 강아지도 이런 곳에서는 못 살겠네요. 라는 말을 듣고도 화를 삼켰습니다. 아들을 위해, 행복한 결혼을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었던 것이었죠. 결국 결혼식 일주일 전 성미희는 결혼을 막기 위해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혜진과의 관계를 끝내고 아들을 구해내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만담꾼의 사랑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담꾼은 전국 각지에서 사연을 제보받아 전해드리는 만큼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시고 주변 친지분들과도 이야기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담꾼의 최신 이야기를 가장 빨리 접하시기 위해서는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제보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설명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성미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며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다고들 하죠. 저 역시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가 행복하게 지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 혜진과의 갈등은 저의 그 작은 바람마저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전하려 합니다. 제 아들은 순진하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매우 착한 아들이었죠. 아들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고 30살이 되던 해 결혼을 결심했다며 며느리 될 아이 혜진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저는 외동아들의 결혼인 만큼 너무 반가웠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신혼집을 사주기로 했지요.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혼집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요즘 집값이 하늘을 찌르다 보니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민호와 예비 며느리 혜진과 함께 부산 곳곳의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집을 보러 다녔죠. 처음으로 보러 간 집은 작은 2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실내는 깨끗했고 위치도 좋았어요. 하지만 혜진은 들어가자마자 냉소적인 표정을 짓더니 한마디로 잘라 말했습니다. 여긴 도저히 못 살겠어요. 너무 좁고 답답해요. 이런 곳에 살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처음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공간에 민감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혜진의 반응을 그저 취향 차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불만은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두 번째로 본 집은 조금 더 넓은 30평대 아파트였어요. 집도 깨끗하고 가격도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혜진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코를 막더니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집 강아지도 이런 곳에서 안 살겠어요. 여기 너무 구식이에요.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혜진의 말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무례함으로 느껴졌죠.
그래도 아들 민호가 옆에 있었기에 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저 아이가 정말 우리 아들하고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더 큰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집 문제는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혜진의 행동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결혼식장을 예약하기 위해 가족끼리 모여 상의를 하는데 혜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제 날이에요. 솔직히 시부모님 가족분들이 왜 꼭 참석하셔야 하나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결혼식은 두 사람의 결합을 축하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시댁 가족들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아연실색했지만 아들 민호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참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혜진은 결혼식 준비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 부부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며 자신의 뜻대로만 일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결혼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 제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해요. 어머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은 그 가정의 결합이고 함께 기뻐하는 자리인데 혜진은 마치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저는 또 한 번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혜진의 진짜 성격은 더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죠. 어느 날 우리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혜진은 말도 없이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 냉담했고 저와 남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급한 일이라는 게 친구들과의 쇼핑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혜진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아들이 신혼여행을 준비하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혜진이 신혼여행 계획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신혼여행은 나 혼자 유럽으로 가려고 해요.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쁠 테니 일이나 하라고 하세요. 솔직히 남편 없이 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혼여행은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여행인데 남편 없이 혼자 가겠다니요. 이노도 충격을 받았고 혜진의 그 말은 결혼의 의미를 완전히 무시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 성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심이 서게 되었죠. 그날 이후 혜진의 태도는 점점 더 거만해졌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에서 가족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만큼 예비 며느리인 혜진과 친해지기 위한 시간이었죠. 저와 남편은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고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 혜진은 1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인사조차 없이 식탁을 보고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저는 원래 이렇게 집밥 잘 안 먹어요. 요즘엔 거의 레스토랑에서만 식사하거든요. 마라탕이라도 시켜주시던가요. 그 순간 식탁을 준비했던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구나. 그래도 오늘은 우리와 함께 식사하자라고 말했죠. 하지만 혜진은 음식에 손을 대지도 않고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이따 탕후루나 시켜주세요라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민호의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어색한 미소만 지으며 혜진이가 좀 까다롭긴 해도 이해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제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일 때 혜진은 점점 더 대담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와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어머님, 결혼식을 더 성대하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마도 추가로 7천만 원쯤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다들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이미 상해 후 충분히 책정한 상황이었는데 혜진은 아무렇지도 않게 추가 금액을 요구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식장 장식, 드레스, 심지어 예물까지 모두 최고급으로 해야 한다며 자꾸만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이니 이해하려고 했지만 점점 요구가 늘어나면서 저희 가족의 재정까지 위협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혜진아, 우리도 충분히 성의를 다하고 있어. 하지만 결혼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잖니. 그러자 혜진은 팔짱을 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결혼은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데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후회하기 싫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단지 외적인 것만을 중요시하며 진정한 가정의 의미를 무시하는 혜진의 태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혜진의 요구는 계속됐고 저희 가족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그녀의 본성은 날이 갈수록 더 명확해졌습니다. 신혼집을 둘러보던 중 혜진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아, 여기 말고 강남에 집을 마련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사람들은 다 강남에서 시작하던데요. 강남에 집이 없으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지도 몰라요. 그 순간 저는 혜진이 우리 가족에게 바라는 것이 단지 사랑이 아니라 재산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속에 결정적인 경고음이 울리게 만들었죠. 결국 남편과 저는 혜진과의 결혼을 다시 생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혼식 자체를 막는 것이 아들의 미래를 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저는 아들 민호를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혜진과의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말했죠. 그동안 참았던 서운함과 걱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어머니, 저희가 서로 사랑하니까 괜찮아요. 조금 까다로워도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라며 제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막기 위해서는 더 큰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혜진과 민호를 불러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혜진아, 결혼은 돈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너의 이런 태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만약 이대로 계속한다면 우리는 이 결혼을 진행할 수 없을 거야. 혜진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돈도 필요하고 좋은 삶도 필요해요. 결혼이 감정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혼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결혼식을 취소하겠다고 선언했고 그날로 파혼은 결정되었습니다. 결혼이 취소되자 혜진은 화를 참지 못하고 저희 집을 찾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어머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우리 가정을 존중하지 않았어. 사랑이 없는 결혼은 불행의 시작이야. 혜진은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협박하듯 말하며 그렇게 떠났고 결혼식은 파혼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혜진은 아들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했지만 민호도 더 이상 그녀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들의 결혼이 파혼으로 끝난 것은 슬펐지만 결과적으로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아들은 다른 차만 아가씨를 만나게 되어 남들처럼 평범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단 한 번이라는 이유라는 것은 여자인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되는 만큼 서로의 상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저처럼 끔찍한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